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거나 올라서 좋은 날이죠. 미국의 그 자넷 옐런 장관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200일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간만에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에 이어서 이것이 이제 아시아권 시장에서도 오늘 일제히 아시아권 시장들이 상승세를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아예 이제 지수로 2411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은 매수 우위였지만 기관은 이제 약간 매도 쪽에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은 이제 초반에 좀 매수를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매도 쪽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03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43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347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2416.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1.2%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큰 변동 없이 지수 변동 없이 역걸음을 계속 치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이 이제 오후에 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여기서도 이제 매수 강도를 높여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동반 매수로 하는, 그 개인은 이제 초반에 계속해서 오전에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코스닥에서 오후 들면서는 매도 우위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33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5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4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3.43포인트, 어제보다 1.3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오늘은 이제 둘 다 그래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시지만 이렇게 갭 상승을 이렇게 푹 뛰어서 갭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일 이동평균, 우리 파동선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밑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되는 상태에서 갭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과 또 갭 메우기 이거를 치르고 나야 그래야지 이제 뭐 그 다음에 시장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일단 점프를 한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그 방향을 밑으로 하던 이제 파동선 10일 2평이 이제 오늘 드디어 이렇게 플랫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플랫한 거 갖고는 안 되죠. 이게 우상향으로 고개를 쳐들려면 아무래도 오늘처럼 외국인 매수가, 제가 계속 며칠째 말씀드린 외국인 매수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 지난번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만 조금 안고 있는, 좀 심플해지죠. 그럼 부담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환율은 1307원 70전, 어제보다 3원 50전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갭 상승을 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부터 카카오까지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수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0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468억,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현대차, 뭐 기아, 네이버, 카카오 할 것이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이 다 샀고,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외국인이 오늘 산 거는 에코프로 BM 415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 220억을 순매수했고, 요새 계속 팔더니 오늘 이제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LNF 34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126억 샀고,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90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LNF를 9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극재 3인방 중에서, 외국인들은 다 샀고, 기관은, 에코프로만 빼고 다 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움직이니까 역시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이 제일 세게 움직였죠. 2차전지 소재 관련, 또 장비 관련, 거기에 들어가는 희귀금속 관련, 뭐 이렇게 해서 관련 일체가 오늘 다 움직였어요.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테슬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7% 상승하면서 마감했잖아요. 이게 무디스가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BAA3로 이렇게 상향한 게 이제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거의 5% 가게 4.95%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목표가를 65만 원으로 상향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봤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이 또 오늘 얘기가 됐어요. 이게 구글, 애플 뭐 이렇게 다 폴더블 폰 시장에 이제 나선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많이 나서면 시장이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구글은 6월에 픽셀 폴드라는 그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이고, 애플은 뭐 이미 기술 특허 같은 거를 계속해서 지금 취득하고 있죠. 예. 작년에 이제 그 폴더블 폰 출하량을 보면 1,490만 대였는데 올해 2,270만 대를 예측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KH 바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수요 증가 그에 따르는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 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 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산업용, 그 다음에 이제 AI 챗봇, 뭐 그런 이외에 이렇게 일반 로봇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로봇 쪽도. 그래서 구글이 이제 핵심은 AI 챗봇인데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그 바드, 이건 뭐 기사에서 읽으셨죠. 이걸 출시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챗 GPT랑 이제 한판 붙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아무래도, 그래서 오픈 AI가 최근에 GPT-4를 출시를 해서 이게 이제 AI 챗봇의 경쟁에 불을 댕긴 건데, 또 어도비도 엔비디아하고 그 생성형 AI 연구개발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했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개발한 피카소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개발 계획이다. 뭐 이런 거 영향으로 오늘 그것들도 좀 움직이고, 오랜만에 이제 그 자동차 또 반도체 이런 것도 간만에 좀 동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옐렌 장관의 발언이 우리나라 코스피까지 2,400포인트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자넷 옐렌 장관의 발언이죠. 그게 상당히 시장에 이제 안도감을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금융당국의 발빠른 그 조치로 인해서 그에 대한 그 신뢰가 이제 구축이 강화가 됐고, 추가적인 은행의 파산 위험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미국의 그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화려한 점정은 뭐였냐면 미국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이 연방 예금보험공사, FDIC, 뭐 페드, 재무부가 나서서 그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쉽게 우리가 다 책임질게, 다 물어줄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로컬 뱅크나 뭐 이런 데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뱅크런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물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재무장관이 하니까 이건 이제 뭐 립 서비스로는 최고죠. 립 서비스로는 최고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뭔가가 터질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게 뭐 전 은행이 다 터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좋은 은행, 그러니까 메가뱅크 쪽으로 예금이 자꾸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터진다 그래도 몇 개 이렇게 좀 적은 은행이나 뭐 취약한 데서 터지겠죠. 뭐 안 터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터지겠죠. 뭐 그런 거를 뭐 전 금융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면 우리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생색은 되게 폼나게 한번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우리 쉽게 자주 얘기하는 선제적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자네 옐렌 장관이 선제적 대응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선제적 대응이에요. 딱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야 우리가 다 책임져 이렇게 이제 딱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일단 그 자네 옐렌 장관 말에 안심을 한 거고 그 흐름이 이제 오늘 아시아권 시장까지도 그대로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우리 이제 갭상승하고 그랬지만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1.2%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상승 종목이 336개, 근데 하락 종목은 530개예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지수가 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코스닥도 상승은 677개인데 뭐 코스피보다 덜하지만 815개 하락이. 그러니까 하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장이 지금 왜곡돼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데 막 휘둘리면 그나마 있는 시장의 약한 체력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고기액탁금 대비해서 신용 부분이 거의 39%를 넘어가요. 이게 이제 임계점이 저는 한 40% 보는데 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내용이. 그러니까 뭐 세상 없는 얘기가 나와도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시장이 그 은행 시스템 이제 붕괴나 뭐 이런 거는 어제 자네 장관 얘기로 일단 좀 한숨 돌렸는데 이제 신경 쓰이는 게 기준금리예요.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되지만 25bp를 인상한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컨센서스는 그게 우위예요. 80몇 %니까. 근데 어제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그렇고 동결을 얘기하고 나와서 이건 정말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뜻 생각해 보면 25bp 인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는 훨씬 좋은 게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양쪽이 꼭 다 좋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5bp를 올리면
이거는 이제 5%대 진입을 하는 거예요. 금리,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이게 그냥 동결을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넷 옐런 장관은 무조건 정부가 예금 다 보장한다고 그랬지만, 연준마저도 금리를 동결해야 될 만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뭐 반짝 환호는 하지만 정신 차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데 뭐가 터지는 거야? 아니, 왜 연준이 이걸 동결해?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 그동안 긴축했던 거 제가 말씀드린 도라미 탑을 돼버렸잖아요. 몇 개월 동안 한 거 그냥 다 꽝 됐어요. 다 지금 이제 유동성이 다시 은행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그럼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의심할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되게 내일 실제로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끝까지 한번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느 거 올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양쪽에 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이게 추측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시장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뭐 미래의 시장을 우리가 먼저 갔다 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매매 대응을 하겠다. 이게 정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쪽을 막 생각하고 이제 오를 거야 막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 스케줄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댓글에 보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거요. 외국인 팔고 뭐 고매도 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매매 원칙에 따르면 이게 매도 시그널을 아직 안 주고 있다. 그래서 매도 시그널을 안 주는데 왜 먼저 내리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매도 시그널이 제가 말씀드린 매매 원칙상으로 없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이렇게 가서 지금 수익이 극대화됐다. 이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댓글 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맙고 말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거를 도외시하고 자꾸 느낌으로 시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뭐가 올지도 모르는 안 보이는 거랑 싸우는 것보다는 보이는 거를 대응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보이는 거를 대응해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유동성이 다이나믹해서 하루 아차 늦추면 뭐 굉장히 손해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은 제한적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보고 대응해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카카오톡에 저를 사칭해서 제가 뭐 종목도 정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거를 하는 사이비 업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막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자꾸 하라고 그래서 카카오에다가 이거를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거 다 내려달라.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분이 그래서 저보고 돈독이 올랐다 그거 보고 그러시는지 제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뭐 시장 설명해주고 또 종목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돈 받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이 100만 개미 그리고 투자스쿨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그거 사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 뭐, 처음엔 물어라고 그래서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슬슬 이렇게 해갖고, 막,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고, 뭐, 그런데, 그거보다 그냥 매매 원칙을 공부하세요. 매매 원칙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납니다.
예, 훨씬 나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